자,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또 새로운 주제라서 렉처에다가 오버 로딩 앤드 오버 라이딩 오버 라이딩 해서 하나 만들었고, 소스 파일 하나. 그래서 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오버로드,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 얘를 그냥 적용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include std io. 자,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뭐지? 이거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return type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함수가,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자체가 메인 함수잖아요. 이 해당 함수가 어떤 타입을 return 할지를 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뭐지? 요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함수명이죠. 함수의 이름. 그리고 얘는 return statement, 그리고 얘가 이 부분이 이제 return value 인 건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함수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사실 함수는 여기까지야. 함수명은.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내가 여기다가 int sum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return 0이라고 해놨고요. 여기다가 sum 하고 끝내면 뭐 없지 이거 사실. 이러면은 좀 이상한 문법이 되는 게 맞죠. 네. 이거 실행은 되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원래 실행하는 모양은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 이제 여기까지 써줘야지 함수 실행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다가 int 뭐 a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대. int a라고 하면 좀 그런가? int abc라고 하자. int a 있고 int b 있고 뭐 const char pointer c 이렇게 봤는데, 얘는 return 0. 저 abc를 실행하고 싶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왜? 이때는 4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자까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시 ABC를 온전하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AAA라고 해놨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또 되긴 하거든? 요거?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는 ABC 함수는. 이렇게 해주면은 애초에 틀린 거야. 왜냐면 0개의 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4개 변수 3개인데 왜 인자 이렇게밖에 안 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함수의 기본 실행 모양 정도인 거고, 이걸 이제 활용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야. int v1은 10이고 플롯 v1은 20.0이래.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지. 왜? v1 재정의 기본 형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되는 이유는 변수명이 겹치면 안 돼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등장한 변수명은 다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V1을 출력하려고 해, 내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건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자, 이게 %D라서 얘가 맞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도 실행은 돼. 그잖아. 이게 형식이 잘못됐다 뿐이지. 20.0000 이렇게 나오고. 이게 형식이 잘못된 거지, 문법이 틀린 건 아니야, 이건. 근데 이거는 당연히 방금 전에 문제처럼 안 되겠죠. 왜 안 돼? 얘랑 얘랑 겹치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나 V1이라는 이름을 또 쓰고 싶어 하면은 사실 이런 데서 써도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실행하면은 문제 없잖아, 사실상. 이렇게 정의했을 때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거 왜 그 지역 변수, 뭐 전역 변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가서 쓸 텐데. 그러니까 정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지. 동일한 변수명은 같은 브라켓이 뭐야? 요거 중괄호.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동일한 변수명은 다른 브라켓 내에서는 허용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지? 뭐 이것도 되고, 만약에 뭐 예전에 많이 만들어봤던 뭐 체인지 함수 같은 거를 이제 본다면 이렇게 해도 완전히 상관이 없잖아요. V1 했을 때. 그지? 요건 되잖아. 상관없잖아. 아무렇게나 해도.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함수는 다르다. 함수는 파라미터 개수나 타입을 확인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호출은 여기서 실행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입장이 좀 달라, 변수랑.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int sum으로 아까 뭐 예시를 했으니까 이걸로 외우고 갈게요. 그냥 int b라고 했을 때 일단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int result에다가 sum에다가 100이랑 200 주고 printf result는 이거 뭐 나와요? 당연히 300 나오지, 그냥. 그지? 이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메인 함수 기준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변수 하나 만들고 이 함수 실행 결과를 넣는 건데, 그럼 함수 실행을 먼저 해야겠네. 그럼 100이랑 200이 각각 A, B에 들어가서 A 더하기 B가 이 자리에 남는 거고, 남은 300이란 수가 리절트에 들어가고, 리절트를 출력하면은 여기서 보이는 거는 300.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지?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실행을 하면 뭐 AB 때문이야? 그러면은 CD 이렇게 바꿨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방금 전 결과는 300으로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게 완전히 똑같이는 안 보이죠. 왜? 변수명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근데 얘는 이걸 같이 봐. 이게 좀 중요해요. 요거 흡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 알 수 있지?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여기야.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여기야. 이렇게 놓고 둘을 보면은 얘네는 같은 게 맞아. 그러니까 A, B냐 C, D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이미 있는데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이만큼은 겹치는 거지. 그러면 하나 실험을 해보자고. 얘가 다르다면 이거는 지금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반환 형식으로만 구분되는 함수를 오버로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한 거야 사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반환 형식이라는 게 뭘까? 이게 맨날 내가 얘기하던 return 타입이야 그냥.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반환 형식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return 타입으로만 구분되는 함수는 얘네를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던 부분 있지. 여기 int sum int int 플롯 sum int int면은 얘네들끼리는 return 타입으로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문법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지? 이렇게 만들면 안 돼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전히 안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좀 뽑아내 보자면 요거는 이거랑 이 상황을 딱 적용을 해보면은 걸리는 게 있나? 걸리는 게 없죠. 그지? 왜냐면 int sum int int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int sum int int int야. 그리고 반환 형식으로만 구분되지 않아 얘는. 왜냐면 4개 변수의 개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실행하면은 잘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썼을 때 이런 느낌이야. 결과를 좀 놓고 보면은 이 함수의 실행 결과는 지금 300이고요. 이 함수의 실행 결과는 6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것도 통과했고 이것도 통과한 함수인데 사실 우리가 함수명이야 라고 부르는 부분은 딱 요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내부적으로 함수명 취급하는 부분은 딱 이만큼이 아니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명은 겹쳐도 돼. 대신에 그 함수명이 똑같은 애들이 모양까지 완전히 같으면 안 돼. 리턴 타입만 달라도 안 돼. 대신에 이런 매개 변수나 어떤 모양에 의해서 구분이 잘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결국에는. 시스템이 헷갈리면 안 됨. 이라는 거지.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되지? 1번, 2번? 당연히 1번이지 않을까 싶죠. 왜? 왜냐면 여기서는 정수 2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얘가 받기에는 얘는 3개 받아야 되고 얘는 2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당연히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수와 타입이 맞는 애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랑 타입이 맞는 놈들을 찾아가는 게 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잘 보시면은 내가 이거 컨트롤 클릭하면은 그 원형으로 이동하는 거 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printf 하면은 그 여기 stdio.h의 원문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썸의 원형을 찾아가 보면은 얘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썸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은 얘가 하이라이팅이 돼요. 그 말은 결국에는 시스템이 헷갈리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지? 뭘 찾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다. 요게 오버로딩의 기초예요.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이름은 이건 사람 기준이야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동일한 이름이지 않냐가 되는 거고, 사실 얘네들은 다른 기능이 맞잖아. 왜냐면 얘는 2개 처리해주는 애고 얘는 3개 처리해주는 애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렇게 실행을 만약에 해놨다면 이거는 동일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우리 기준으로 봐서도. 그지? 그냥 다른 함수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얘가 아까 전에 캐치했던 거를 보면은 이게 이름이 같을 때 매개변 수명이 뭐던 간에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왜냐면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둘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릴만 한데 어떤 걸 실행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안 돼. 얘네는 안 돼.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랑 얘가 시스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만큼을 전부 다 봐요. 함수가 같은지 함수가 같지 않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선언부라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안쪽 브라켓 안쪽이 구현부.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얘는 시그니처가 되는 거고 얘는 바디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함수 시그니처를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개수나 또는 타입을 확인해서 어떤 함수를 활용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오버로딩인 거고,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거야. 아까는 그 반환 형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이런 건? 이건 되나? 문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리절트의 첫 번째를 100.0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되긴 되죠.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리턴 타입으로만 구분을 할 때는 이건 안 된다고 했었어. 근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달라져 버리면은 얘는 허용을 해줘. 대신에 여기서 이 더블이라는 형식을 썼는데 인트로 반환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뭐 손실되거나 뭐 유실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구분에 대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면, 자, OOP 특징 뭐 있지? OOP 특징 추상화, 상속, 캡슐화. 우리 아까 이거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접근 지정자가 캡슐화랑 연관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 거고, 하나 더. 가형성. 가형성이 뭐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형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돼. 이거는 그냥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거든요. 이 영어로 하면은 폴리모피즘일 거야, 아마. 형태가 다양하다의 대표적인 예시, 오버로드라고 하고요.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건 되나? 만약에 뭐 플롯 형태로 해놨고 여기가 뭐 플롯이야. 그리고 얘도 플롯이래. 그럼 이거는 뭐랄까 printf 했을 때 sum int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int 플롯 할까? int 플롯 sum에 int 플롯인 거고 요거는 뭐야? 이걸 복사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sum에 더블 int니까 좀 모양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요렇게 주고 중간 거를 하나 더 끼워 넣자. 첫 번째 게 int고 두 번째 게 플롯인 거. 100, 200, 300, 400.0을 주고 또 오버로드된 함수 썸 두 개 이상 인수 목록가 있네. int a, int c, t, int 더블, int 더블. 그러면 잠깐만. 예시를 뭘 남겨놓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 더블 하고 int 더블 한 다음에 얘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됐고 요걸 살리자. 그래서 100, 200 요거는 더블이니까 얘를 차라리 300, 400, 500을 주고 요거를 플롯 f라고 주자. 그러면 하나, 둘, 100이랑 그냥 더블 아무거나 3.14 같은 거 주고 이게 낫겠다. 그지? 뭐 int 얘가 빠졌네. 이렇게 하면 그냥 예시는 다 되네. %14 %D가 아니지. 요거 F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됐네. 그러니까 맞는 함수 찾아가서 실행을 하자라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그 맞는 함수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요게 이제 좀 사실 뭐 어렵진 않죠. 그냥 함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런 연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C 언어 수업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뭐 못 들어보신 분들은 부동소수점 관련해서 좀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실수는 컴퓨터 상에서는 이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고 가자면 그런 거야. 3.3 더하기 3.3 더하기 3.3이 9.9랑 같냐라고 했을 때 이건 맞잖아요. 계산식상.
맞다고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사실은. 근데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 보면. 근데 또 3 더하기 3은 9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봤을 때 얘는 나온단 말이야 5원으로. 이건 맞고 이건 틀렸어. 이거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맞는데 컴퓨터는 내용을 정말 압축해 보자면은 컴퓨터는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과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서 여기서는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연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좀 오차 발생률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약간 뭐 상식이었고 수업 그 시연어서 만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좀 메모를 좀 남겨놓자면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고 기타 블로그에 정리된 것도 많거든요. 이런 원인 때문이니까 요거 하나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런 함수를 쓸 일이 있다면은 얘는 정수연산을 하게 두는 게 낫다 라는 거고요. 그거는 살짝 접고 이거 뭐 어차피 다 오늘 못할 내용들이라서 간단히만 좀 짚어서 넘어갈 건데요.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기본 형식만 좀 남겨놓고 이게 이제 오버로드에 관한 거였다면 아니다. 여기다 메모를 좀 더 해놓을게요. 차라리 오버로드를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이랑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에 따라서 함수를 구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요거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클래스 내부의 함수도 동일해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의 함수는 생성자, 얘도 포함이야. 얘도 함수 취급이라서 생성자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요게 조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 빼보자면 클래스가 여러 개의 생성자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거는 모양이 다른. 여기서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이런 거, 리턴 타입과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른. 근데 이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을 애초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define hierarchy structure 또 원인수 하나 박아놓고 cstring이라고 있을 때 이런 거야. 클래스에 만약에 스튜던트가 있다. 퍼블릭으로 int student 넘버 학번 그리고 차 student name 뭐 100자 정도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student 생성자가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student 넘버는 0으로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str copy 써가지고 student name에다가 철수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스튜던트 클래스로 만든 객체 내부는 그냥 바로 이렇게 꽂히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이렇게 int student number 그리고 const 차 student name this의 넘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str cpy this의 name에다가 student name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만드냐로 해당 내부 정보가 바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void print info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name 그리고 student number 이렇게. 그래서 해당 클래스로 new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생성자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실행될지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거, 매개 변수가 있는 걸로 테스트를 해보면 student로 new student 해가지고 매개 변수 없는 걸로 이제 보면 S1이라고 하자. S1 어차피 2명 만들 거니까 S1 에다가 print info 같은 거 시켜보면 이때는 뭐 나와요? 김철수의 0 나오지. 왜냐면 그냥 얘가 세팅을 해버린 거니까. 김철수의 0이 나오는데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를 만들 건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넘버랑 뭐 강민수 이렇게 넣을 거야. 그 다음에 S2에다가 마찬가지로 프린트 인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찾아가 보면은 컨트롤 클릭하면은 요게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나와 이번에.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있지. 이 개념이랑 완벽히 동일하게 생성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건. 그지? 그래서 좀 얘는 1번, 2번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실행되는 생성자를 구분지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오버로딩에도 종류가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일반 함수 오버로딩으로 아시면 되고요. 얘는 그 중에서도 생성자 오버로딩인 거고요. 또 하나 할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건 내일 이어서 하죠. 지금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엮어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요거 있지. OP 특징 중에서 지금 다형성에 관해서 하고 있다까지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